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그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 앞으로 했던 문제 나와버렸는데, 그죠? 18번. 이게 아마 올림퍼스 고난도 양정에서 그게 보유제를 쓸 때 나왔던 것 같고, 대일고 학생들은 이번에 나올 수 있겠네. 18번.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앞쪽으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뒤에가 이제 살짝 함정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막 어려웠던 시험지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좀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풀어드려야 될 문제 추천 문제입니다. 15번 15, 16, 17 괜찮을 것 같은데 17번 17번도 합시다. 18번까지 합시다. 하고 이제 쭉 합시다. 20, 19, 20번까지 이렇게 5개 추천.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선착순 3개 정도 더 잠깐 다른 불만 할거 아니지? 됐어요? 이 정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도 잠깐 볼까요? 14번부터 출발해봅시다. 이 시험이 파워프로 잠깐 와 있어. 이따가 방학 때도 프로그램 문자만 나갔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안내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말고사 잘 봐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헤어져야지. 가까운 기말 2번 다 개판 치게 되면 이제 헤어지는 게 맞지. 자, 보세요. 13번부터 볼게요. 13번은 이제 그 여선제곱 했을 때 1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fn에다가 1부터 6까지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숫자가 6개가 이제 반복이 될 거거든. 그거 찾아내서 다 더했을 때 6까지 갔을 때가 이제 합이 얼마가 되는지 보시게 되면 12까지 나갔을 때 합이 얼마가 되는지 보일 테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14번 이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허근의 개수 얘기했는데 이 두식 있죠. 두 가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식하고 요식이 지금 같을 때, 같지 않을 때하고 같을 때 요거 혹시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같지 않을 때는 뭐가 될 거냐면 A가 1이 아닐 때가 되겠지. 그래? A가 1이 아닐 때. 같을 때는 뭐가 되겠어? A가 1일 때. A가 1이면 두식이 같아져 버려. 맞죠? 그래서 X이고 이렇게 돼서 되기 때문에 허근이 이제 오메가처럼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이게 0되는 x 값은 오메가, 우리 알고 있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또를 했을 때 여기 조금 공부했을 텐데 이것이 이제 A가 1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판별식이 음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음수일 때 각각을 갖다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갖다 본 다음에 겹치지 않고 한 조건만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앞에 있는 요식이 지금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게 되면 4분의 1보다 A가 크다. 그 다음 요 상태 두 번째 식에서 지금 판별식 보시게 되면 여기 0고 나가야 될 거니까 A 값이 0하고 4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판단할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A가 4분의 1보다 작다고 0하고 4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범위 하나하고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영역 같은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 둘 다 허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허근이 4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클 때 아니에요. 클 때.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근이 4개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따라서 그 한 군데만 지금 될 때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부분만 지금 허근 가질 때가 뭐가 되겠어? A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만약에 A가 4분의 1 되게 되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중근 같은 거고 이제 실근 같고 그다음 B가 허근 같은 이런 상태가 돼요. 이 부분은 또 뭐가 되겠어? A 값이 4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겠죠? 뿅뿅뿅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겠다. 그래서 A가 1일 때도 잡을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15번 갑니다. 15번은요, m이-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수 m이라고 했습니다. 정수 m이라고 했던 이 조건 잘 보셔야 되겠는데, 정수 m이 두 이차 함수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앞쪽에 3-m이라는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그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어야겠다. 일단은 0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범위하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서 보도록 합니다. fx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뒤에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2 곱하기 n-12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계산한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6이구나 6. 2 곱하기 n-6이 될 것이니까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갖다 붙여줘야 되나? 둘 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나? 아니? 앞에 건 뭐야? 봅시다.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되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그죠?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 gx도 인수분해가 또 문자가 좀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3으로 묶어서 n-14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n-14하고 3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x-3과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따라서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만약에 m이 요것이 양수라면 그러니까 m이 3보다 작다면 그죠? m이 3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것의 범위 이렇게 범위가 나오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6-m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숫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범위도 또 뭐가 되겠어? 3보다 작다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 괜찮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정리하시게 되면 이 범위에서 보시게 됐을 때 일단은 m이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범위에서 보시게 됐을 때 요 값이 뭐가 되겠어? 3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6-m이라는 것이 3보다 크다. 거기다가 같은 것도 괜찮다. 같아도 이제 겹치는 부분 어디야? 라고 하게 되면 3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한 뒤쪽에서는 어떤 일을 벌어줘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작거나 같으면요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빵꾸뽕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는 거야. 능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요 슉슉 가서 m 값이 이렇게 and 밑에 거 m 값이 이렇게 되는 이 결과는 m이 이렇게 될 것인데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들어갔었지, 그치? 따라서 3보다 작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 따라서 결과는 뭐가 될 거냐면 m값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붙어주셔야 돼요. 그거랑 같단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m값이 3보다 컸을 때
음수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이해되지? 이렇게 들어와줘야 3보다 작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겠지. 하고 여기가 m-14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요 범위에서 그죠? 요 범위에서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m-14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줘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m보다 m-14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m이 2m이고 20이 됐고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m이 12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정리하시게 되면 1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죠?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을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 세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7개 등호 붙어 있으니까요. 7개 여기서 또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앞쪽에 지금 조금 이 문제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3-m을 크다 작다라고 나눠가지고 처리해주고 거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 다 빠짐없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등급을 가릴 때는 뭐 1, 2등급에서 이제 결정될 때는 15, 16번은 틀린 애들은 없어. 뒤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자, 16번 갑니다. 마이너스 5하고 7 있다. 요거 마이너스 5하고 7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요. 그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5 집어넣었을 때하고 7 집어넣었을 때가 같은 값이니까 축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축이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축이 1이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또 그 근을 갖다 찾아주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것의 해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이게 작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는 일단 양수가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최고차 계수가 일단 양수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죠? 이것이 이제 양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0 된다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f 2분의 마이너스 2 k 플러스 요거 지금 0 되겠고요.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경계값 자체가 방정식이 해가 된다라고 했어. x에다 6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어쨌든 x축하고 만나는 곳 그죠?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니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k-6하고 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x축하고 만나는 곳이 이 두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축 있잖아요. 그지? 두 분의 합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한 값은 2 더해서 2로 나는 값이 1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두 개 합하게 되면 2분의 이 k-4가 2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게 되면 k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k 값이 4 될 것이니까 f3이 0 될 것이고 f-1이 0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 식을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 0 되는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fx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부등식에서 그 경계값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범위가 뭐가 될 거냐면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얘가 들어왔으니까 그지?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죠? 저값이 즉 절대값 x 플러스 2 k가 얼마냐면 4가 됐던 거죠. 그지? 마이너스 4 요게 지금 뭐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x 자리에 요게 지금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3보다 크다 절대값 x 플러스 2 여기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이거 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뭐 질급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양수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로 나오게 되면 3하고 7 사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음수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가셔도 되겠고 마이너스 7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x값의 범위가 뭐또는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시험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런 번짝 차리고. 자, 17번 갑니다. 17번. 일단 17번 봤을 때 맨 처음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 그죠? 어디? m값에 관계없이 그죠? 몇 컴마 몇입니까? 4,3부터 체크하고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fx 주어졌고요.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을 갖다 교점이라고 얘기하고 알파 베타라고 잡는 겁니다. 그죠? 알파 베타라고 잡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무게중심의 좌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 요렇게 들어갈 것이고 요 직선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아마 4,3 요거 지나도록 할 거야. 만나는 점 A, B점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지? 3,1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리고 A점의 좌표를 갖다 뭐라고 할 거냐면 A점을 뭐 알파 컴마, 베타 컴마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이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곳에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무게중심은 뭐가 될 거냐면 X좌표 무게중심에 X좌표는 뭐야? 3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냐? 얘네 두 개 같다라고 보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하고 누가 MX Y는이라고 이제 바꿔보는 거죠. Y는이라고 했을 때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테니까 여기다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할 것이다. 자, 넘어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6x 그다음 뭐야? 플러스 4m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m 플러스 6이라고 부를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4m 플러스 7이라고 부를 것이에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무게중심의 x좌표를 이제 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요걸 갖다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3분의 m 플러스 9가 바로 p 값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q는 어떻게 할 거야? q는요 얘를 갖다 이용하셔도 되고 요걸 갖다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알파 컴마 m 알파 마이너스 4m 플러스 3 하고 베타 컴마 m 베타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앞에 것을 갖다 이용하시거나 보통 이제 m이 들어가 있으면 m 들어가 있는 좌표보다는 요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요게 좀 보기가 불편해서 요걸로 갈게요.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니까 베타지고 근데 둘 다 결과는 똑같아.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쳐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y좌표에 해당되는 q는 뭐가 되겠어? 3분의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1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거 두 개 더하자.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0에다가 1 더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Q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니까 따라서 m 플러스 6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가지고 4m 플러스 7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괜찮죠? 그 다음 이쪽에 또 저걸로 정리하셔갖고 6 곱하기 n 플러스 6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하시는 거죠. 따라서 p 플러스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합니다. m제곱에 12m에서 마이너스 8m이거든요. 아, 뒤에 또 있네. 마이너스 2m. 다시 12m에다가 마이너스 8m에다가 마이너스 6m이지, 그지? 마이너스 2m 되는 거 같지, 그지? 그다음 숫자는 36에다가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21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p 플러스 q로 들어가게 되면 p 플러스 q는 뭐가 되게 3분의 1로 묶어낸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 주셔야 될 것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4 뭐 이렇게 들어가게. 9니까 16. 이해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언제 최대가 되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3분의 1로 정리된 m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m이 2분의 1일 때 바로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느낌에 잠깐만 여기서 혹시 범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들어가야 되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 될 것이니까 거기서 m값의 범위가 지금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답이 아마 이걸로 그대로 간 것 같은데, 일단 판별식 잠깐만 확인하고 갑니다. 판별식 가게 되면 m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게 되면 m제곱 1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m 36 마이너스 28 얼마지? 8? 8 플러스 8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크네요, 그죠?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여기 4만 있어도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n-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모든 값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죠? 원래 범위가 하나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어요. 괜찮죠? 아, 그리고 사실은 이건 판별식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면 4분의 3, 4,3이라는 게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걸 지나면서 얘하고 안 만날 수는 없지. 요거 지나는 직선을 갖다 그었는데 얘하고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 판별식을 사실은 뭐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냥 풀기엔 너무 어려웠던 문제고, 고교재라든가 프린트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8번 갈게요. 너무 복잡해서 내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네요. 자, 18번 갈게요. 일단 이렇게 봅시다. 원C가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중심 체크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한테 물어본 거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바로 요거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얘를 A, B와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4,0 사이에 기울기라고 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A, B가 지금 뭐야? Q점이죠, Q점. Q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야 돼요. 자취를 갖다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A, B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을 갖다 찾아내서 잡아낼 수 있는 기울기 중에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요건 별로 쓸 게 없는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한직선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과 P점과 Q점 여기 지금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진 게 A, B가 될 것이고 P점을 갖다 뭐라고 잡을 거냐면 큰 X, 큰 Y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물론 얘의 규칙은 뭐가 될 거야? 저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선생님 문제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 지금 뭐냐면 그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한 형태로 이제 갈게요. 이렇게 가야 연산이 간단하더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식을 갖다 이용해서 요것의 규칙을 갖다 잡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갈게요. 요거 그대로 표현할 거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것이
2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지금 K배가 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K배가 된다는 표현이 가능해. 봐봐. 예를 들면, 뭐 1대1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2x, 2y 이렇게 되는 거야. 2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배가 된다라고 하면, 4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몇 배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를 갖다가 뭐라고 할 거야? k, ak, y를 갖다가 kb, 이렇게, bk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예 계획은 있는 거야. x, y에다 이거 집어넣을 거야. 여기 집어넣을 거라고. 집어넣어 볼게. 여기 집어넣어 오게 되면 제곱하잖아. 4k 마이너스 4kb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 그지?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해보겠다. k를 없애고 ab로 표현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것을 또 어디로 가져가고 k를 갖다 없앨 거냐면 여기로 끌고 가갖고 그 관계식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자, 간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기 집어넣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곱하기 루트 요거 계산하게 되면 k제곱. 석진아, 너네 프린트에 이거 나왔어. 알고 있어? 너네 프린트 없어? 너네가 줬나?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k제곱은 절대값 k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값 k 요거 두 개 곱하기 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돼. 이것을 여기다 넣을 거야. 심각하지.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거기에서 이렇게까지가 설마라고 생각이 들지만 K가 양수일 때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가는 거야. 두 가지 나눠서 들어가줘야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요거 양수일 때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한단 말이지. 정리하시게 되면 요거 제곱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차피 k제곱 묶어낼 거 아니겠어? 그렇게 정리한 걸 할게요. 요것에 제곱분의 4 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그럼 요쪽에 마이너스 4k로 묶어내야 되겠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봐봐. 다시 선생님이 요 놈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k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뒤쪽에 마이너스 4k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쓴 거예요. 괜찮지, 그지?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요거 하나 약분될 것이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양변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버려.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4가 되겠고 여기는 요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4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양변을 4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에다가 정리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따라 정리하시게 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요게 지금 K에 들어가면 제곱했기 때문에 요거 똑같고요. 여기만 지금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 여기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처리 갖다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자, 결과.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이 수식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수식의 관계가 복잡한데 일단 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K제곱 자리하고 K 자리에다가 아까 보여줬던 이 복잡한 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적당히 잘 조절했을 때 완전 제곱식 꼴의 형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될 거냐면 A, B는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A, B라는 것은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눈 떠야 된다. 꼭 봐야 될 사람들이 이제 졸고 앉았네 지금.
자, 1,1이고 중심이 1인 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서 중심이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 거기에서 누구? 마이너스 4, 그죠? 여기 y 기울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최의 대값은 뭐가 될 거냐? 바로 여기 접할 때가 되겠죠. 이때가 바로 최대값. 그렇죠? 1,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직선은 물론 마이너스 4,0한테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 됐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갔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최소 이게 되겠지?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 됐을 때, 그지? 이렇게 갖다 보여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음수 나왔을 때, 양수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이외의 경우는 뭐가 나올 거냐면 기울기가 0이 있는, 그죠? 그런 상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죠? 뭐 최대 식스곱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접했을 때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문제대로 있더라. 자,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19번 갈게요. 어쨌든 이 문제는 거기 뭐야? 여기 프린트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자, 19번 갑니다.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정수 B에 대해서 연립방식이 실수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어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식에서 X는 이라고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풀기는 편하지 않아요. 그죠? 계산 과정이 아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연산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뭐 결과를 냈을 것 같긴 해요. 자, 밑에 식으로 처리할까요? x는 이라고 처리하게 되면 e-by 될 것이고요. 이거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갖다 하는 거죠. 따라서 x에다가 by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빼기 2 하게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by의 제곱 플러스 ay 제곱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하시게 되면 b제곱에다가 a에다가 y제곱, 요것이 지금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언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b제곱 플러스 a가 0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죠. 왜일까요? 0 곱하기 y제곱이 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y값은 있지 않아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0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y값은 뭐가 될 거냐면 b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은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인데, 요게 해가 없으려면요 요 숫자가 음수면 되겠죠. 음수면 이거는 제곱한 숫자인데 음수가 되는 거,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b제곱 플러스 a가 음수일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요것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순서상을 찾아주셔야 될 것이니까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7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상을 찾는 거야. b제곱이 7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6이면 6보다 5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죠. 이해되겠죠?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b제곱이 0이 됐을 때, 이때는 뭐 나오겠네요. 0,0밖에 안 되겠네. 그죠? a도 0, b도 0 한 쌍이 이제 나올 것이야.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여기서 b가 가능한 정수는 뭐가 있을까? 0 가능하겠지. 정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하겠지. 1의 제곱 7보다 작은 거 맞아요. 2도 괜찮죠? 3은 어때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5개가 가능해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었을 때 b 값은 이렇게 5개, 5쌍이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 그렇게 돼? 여기까지 4까지, 그지?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여기 먹혀. 이해되죠? b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요때까지는 다 5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죠? 5개 나오는 것이 지금 a 값이 4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이 마이너스 3, b제곱이 2, b제곱이 1 이렇게 됐을 때 b값이 될 수 있는 건 0하고 풀마 1밖에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가 될 때가 그죠? 그때 A 값은 또 3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개 0,0 1개까지 해가지고 20개, 9개, 1개에서 총 30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눈 떠. 자, 20번 갑니다. 원C의 중심을 A라고 했을 때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C의 두 직선, 자, 2x하고 2분의 1x 지금 수직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y는 x의 대칭이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곱해서 1 됐을 때는 기울기가 곱해서 1 됐을 때 이곳이 y는 x, 길이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 나 조건을 갖다 본 다음에 체크할 수 있죠. 몇 컴마 몇 지난다? 3 컴마 마이너스 1 지난다. 요거까지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동시에 접하면서 그 다음에 점 A 중심이죠. 중심은 나에서 얘기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기 위한 그 A점의 개수가 지금 한 개만 됐을 때의 상황을 연출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림부터 한번 그려주셔야 됩니다. 잘 봐봐봐. 일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2분의 1x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x야. 그 다음에 y는 2x 요선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네들한테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겠지? 이해되겠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크게, 그죠? 각이 큰 쪽, 둔각 쪽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이쪽도 있겠고. 괜찮겠죠? 여기서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하나 뭐냐면, 이 노란 색깔, 예각적으로 갔을 때 요선. 원점을 갖다 지나면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자, 둔각적으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야. 각이등분선 요거 뭐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이걸 얼마나 빨리 좀 체크해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줘야, 그죠? 뭐냐면 두 직선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라든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중심이 어디 있다라고 했냐면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그 중심은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접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곳에 놓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또 그 다음에 얘하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아까 찾아냈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있죠? 3, 마이너스 1 여기를 갖다 지나면서 뭐가 되겠어? 여기 이 직선 위에도 있으려면 그런데 얘한테는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다시 봐봐. 상황 정리 한번 해볼게. 다 왔어. 요거 출제 가능성 있다. 다시 우리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고, 그지? 혹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체크한 바로는 3, 마이너스 1 요걸 갖다 지나야 된다는 거거든. 만약에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어. 저기 나조건에 나와 있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GK는 2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GK가 1 된다라고 했거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심을 한 개밖에 못 잡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3,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얘하고도 만나고 얘하고도 만나면 두 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다 왔어? 만약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 그지? 두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개만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지? 평행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평행하게.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의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죠? 요죠.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지나면서 길이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 이렇게 해서 교점을 잡아주시거나 혹은 노란 색깔하고 보죠? 요거하고 평행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기울기가 1이면서 3, 마이너스 1을 갖다 지났을 때 괜찮지, 그지? 그것하고의 교점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때가 바로 그때의 K 값을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요것의 기울기가 뭐가 돼, 이거? 기울기가 K지, 마이너스 아니야. 그냥 K지, 그지? K, 기울기가 K가 돼야 될 건데, 그지? 그것이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됐을 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중심이 있으면서, 어디에? Y는 EX, 여기에 지금 접했을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모두 마찬가지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이쪽에 접했을 때, 이렇게 해서 원을 갖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지, 그래? 반지름 체크해서 최대값, 최소값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